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늘도 저 두 영감이 또 모였네. 말도 안 하면서 왜 매일 만나는 거야? 한 젊은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서로 친구세요? 두 노인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무슨 원수지. 젊은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원수인데 왜 매일 같이 밥을 드세요? 다른 노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만 아는 일이야.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밥만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이곳에는 이상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두 노인이 매일 저녁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였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노인은 입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두 노인의 이름은 박영감과 최영감. 박영감은 72, 최영감은 70. 둘 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박영감은 마을 동쪽에, 최영감은 마을 서쪽에 떨어져 살았습니다. 평생을. 하지만 3년 전부터 매일 저녁이면 박영감이 최영감 집으로 갔습니다. 정확히 해가 기울 무렵 박영감이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최영감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없이 박영감은 들어왔습니다. 역시 말없이 젊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 이곳에는 이상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두 노인이 매일 저녁 한 집에 모였습니다. 정확히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였습니다. 1000번이 넘는 식사. 1000번이 넘는 침묵.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노인은 입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마을 이장도 궁금했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궁금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노인의 이름은 박영감과 최영감. 박영감은 72,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습니다. 세월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최영감은 70, 박영감보다 조금 컸습니다. 허리는 곧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불편했습니다. 둘 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박영감은 마을 동쪽에 작은 초가집 한 채 혼자 살았습니다. 최영감은 마을 서쪽에 역시 작은 집, 역시 혼자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홀압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두 집 사이의 거리. 걸어서 한 각약 15분.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하지만 50년간 두 사람은 이 거리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피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우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원수라는 것을. 평생의 원수. 용서할 수 없는 원수.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으니까요. 50년도 더 된 일. 하지만 3년 전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감이 최영감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정확히 해가 기울 무렵, 박영감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나이 탓이었습니다. 또 망설임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가면서도 매번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가지 말까? 하지만 결국 갔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박영감이 또 가시네.
저 나이에 매일 저러시기 힘드실 텐데. 대체 왜 가시는 걸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최 영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영감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온매를 만지고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조용한 소리.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문 여는 소리. 최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곧 피했습니다. 최 영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없이 박 영감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말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루에 올랐습니다. 천천히 최 영감이 앞장섰습니다. 안방으로 박 영감이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촛불에 흔들리며 방 안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분 정확히 같은 양, 밥 2그릇, 국 2그릇, 반찬들도 둘씩. 최 영감이 한쪽에 앉았습니다. 박 영감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 작은 밥상. 하지만 그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50년의 거리.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마치 약속한 것처럼. 하지만 약속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1000번을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숟가락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국그릇에 닿는 소리, 밥그릇에 닿는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소리.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두 노인만, 침묵만. 박 영감이 반찬을 집었습니다. 최 영감도 집었습니다. 같은 반찬을. 우연히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이 먼저 물러났습니다. 최 영감이 반찬을 먹었습니다. 박 영감도 먹었습니다. 씹는 소리.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 대략 1시경 30분. 길지도 짧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서두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박 영감이 거의 다 먹었습니다. 최 영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같은 속도로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 박 영감이 먹었습니다. 최 영감도 먹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소리가 거의 겹쳤습니다. 박 영감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릎이 아팠습니다. 최 영감도 일어났습니다. 역시 천천히. 역시 무릎이 불편했습니다. 박 영감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최 영감이 따라 나왔습니다. 현관까지. 박 영감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최 영감이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박 영감이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문간에 섰습니다. 박 영감이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최 영감이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빈 방에. 빈 밥상 앞에. 이것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3년간 1000번이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박 영감은 왔습니다. 최 영감은 맞이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박 영감이 최 영감 집에 간다? 말도 안 돼.
두 분이 원수인데 무슨 일이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화해했나 보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장이 박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요즘 최 영감 댁에 자주 가시더군요. 박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안악들이 최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박 영감과 화해하셨어요? 최 영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알아내기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상한 일로 저 두 분 참 이상하시네. 그러게 원수인데 매일 만나고 그것도 말도 안 하면서 무슨 내기라도 하시나? 사람들은 추측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 젊은 선비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선비. 그를 가르치러 왔습니다. 선비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저기 저 두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아, 박 영감과 최 영감이요. 사이가 좋으신가 봅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시던데. 아니요, 원수지요. 예, 원수인데 함께. 선비는 놀랐습니다. 선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글쎄, 오래된 일이라. 50년도 더 됐지. 한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가 두 분이 젊었을 때 일이지. 뭔가 땅 문제였다고 들었어. 아니면 가족 문제였나? 정확히는 모르겠어.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한 분이 다른 분을 배신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한 분 가족이 큰 곤욕을 치렀대. 그 이후로 원수가 됐지. 평생을 서로 피하며 살았어. 선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만나십니까? 우리도 모르지. 3년 전부터 갑자기 박 영감이 찾아가기 시작했어. 이유는 아무도 몰라. 선비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박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 영감이 선비를 봤습니다. 무엇이오? 최 영감과의 관계 말입니다. 박 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수라고 들었는데 왜 매일 만나십니까? 박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최 영감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을? 박 영감과의 일 말입니다. 최 영감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만 아는 일이요. 하지만 돌아가시오. 최 영감이 문을 닫았습니다. 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박 영감이 최 영감 집으로 가는 것을 선비는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놀랐습니다. 정말 말을 안 하시네. 한마디도. 대체 왜? 며칠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박 영감이 왔습니다. 최 영감이 맞았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말없이 박 영감이 갔습니다. 최 영감이 보냈습니다. 역시 말없이. 선비가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두 분이 전혀 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도 매일 만나요. 이건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지만 알 수가 없어. 두 분이 말을 안 하시니 1년이 지났습니다. 선비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남았습니다. 저 두 분, 대체 무슨 사연일까? 그 후로도 사람들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노인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년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박 영감은 최 영감 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미묘해서 어느 날 박 영감이 문을 들어섰습니다. 최 영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 영감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주 조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 끄덕였습니다. 박 영감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박 영감도 대답했습니다. 역시 고개를 살짝,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히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가 생겼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며칠 후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박 영감이 기침을 했습니다. 갑자기, 심하게. 최 영감이 멈췄습니다. 박 영감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 잠깐이었지만 확실했습니다. 최 영감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떠왔습니다. 박 영감 앞에 놓았습니다. 말없이. 박 영감이 놀랐습니다. 최 영감을 봤습니다. 고맙다는 눈빛. 잠깐. 박 영감이 물을 마셨습니다. 기침이 멈췄습니다. 최 영감이 다시 앉았습니다.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배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최 영감이 반찬을 떨어뜨렸습니다. 박 영감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말없이. 최 영감이 받았습니다. 역시 말없이. 닦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박 영감이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최 영감이 새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박 영감이 받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2년이 지나갈 무렵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꽃이 피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 어느 날 박 영감이 최 영감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진달래 꽃 몇 송이. 산에서 꺾어온 것. 박 영감이 최 영감에게 건넸습니다. 말없이. 최 영감이 받았습니다. 놀란 표정. 하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병에 꽂았습니다. 밥상 옆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꽃을 보며.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최 영감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개나리. 박 영감이 왔을 때 건넸습니다. 박 영감이 받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살짝. 하지만 분명한 미소. 이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더운 날씨. 하지만 박 영감은 여전히 왔습니다. 땀을 흘리며 최 영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 영감을 봤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 박 영감에게 건넸습니다. 박 영감이 받았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최영감은 시원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냉국, 오이 냉채. 박영감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박영감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흐뭇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하지만 두 사람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태풍이 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영감은 그날도 나섰습니다. 최영감 집으로 비바람을 뚫고 지팡이를 꽉 잡고 넘어질 뻔하면서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박영감,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박영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영감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영감이 열었습니다. 박영감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영감이 박영감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급하게. 그리고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개. 박영감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직접, 말없이, 정성스럽게. 박영감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최영감의 옷, 조금 컸지만 괜찮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박영감의 몸이 녹았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박영감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려고. 하지만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거셌습니다. 최영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앉으라고, 더 있으라고. 박영감이 망설였습니다. 최영감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더 강하게, 진심을 담아. 박영감이 앉았습니다. 최영감이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박영감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라는 뜻. 박영감이 이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2년 반 만에. 하지만 멈췄습니다.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최영감도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를.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자기 방으로. 그날 밤 박영감은 최영감 집에서 잤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 같은 공간에서. 하지만 다른 방에서. 여전히 거리를 두고. 박영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일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최영감을 얼마나 배신했는지, 최영감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가 젖었습니다. 옆방에서 최영감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역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간 미워했던 일을. 하지만 이제는 미움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2년 반 동안 매일 찾아온 것, 비바람 속에서도 온 것,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박영감이 일어났습니다. 최영감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역시 말없이.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분위기가 더 부드러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박영감이 일어났습니다. 최영감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박영감이 나가려는데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최영감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길게 3초, 5초, 10초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눈빛 사이로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감사, 미안함, 이해, 용서. 박영감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최영감도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박영감이 나갔습니다. 최영감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뭔가 변했습니다. 확실히, 크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박영감이 오면 최영감이 문을 열기 전에 잠깐 기다렸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연히. 그러면 예전에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1초, 2초. 밥을 다 먹고 박영감이 나갈 때 최영감이 문까지 더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마치 아쉬운 것처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너무 미묘해서. 하지만 두 노인은 알았습니다. 서로. 확실히 3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1000번이 넘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하지만 이제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감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박영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어두워져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이 밥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두 그릇.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최영감이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박영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최영감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박영감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사흘째, 최영감이 결심했습니다. 박영감 집으로 가기로. 3년간 박영감만 왔습니다. 최영감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야만 했습니다. 최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박영감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최영감이 밖에 나오시다니. 3년 만에 처음 아닌가? 어디 가시는 거야? 박영감 집 쪽으로. 박영감이 요즘 안 보이던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영감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도, 무릎이 아파도 걸었습니다. 드디어 박영감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최영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더 크게. 누구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감의 목소리.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최영감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방 안이, 창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다가갔습니다. 박영감 옆에 앉았습니다. 박영감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많이 났습니다. 박영감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최영감을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당신이 왜 여기? 박 영감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최 영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최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이 듣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불 지피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최 영감이 움직이는 소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영감의 눈에서 고맙고 미안하고 감동스러웠습니다. 한참 후 최 영감이 죽을 가져왔습니다. 따끈한 죽, 박 영감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박 영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많았습니다. 박 영감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최 영감이 박 영감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떠서 호호 불어서 박 영감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박 영감이 먹었습니다. 천천히 눈물을 흘리며 최 영감이 계속 떠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호호 불고 입에 넣어주고 또 한 숟가락. 박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말없이 최 영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말없이 죽을 다 먹었습니다. 최 영감이 그릇을 치웠습니다. 박 영감을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박 영감 옆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새도록 박 영감이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최 영감이 곁에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최 영감은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졸지도 않고 박 영감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박 영감이 눈을 떴습니다. 최 영감이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소?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최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서 또 죽을 끓이러 갔습니다. 아침 죽을 먹였습니다. 박 영감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최 영감이 약을 다려왔습니다. 먹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간호했습니다. 최 영감이 박 영감을 밤낮으로 박 영감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고맙소.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최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나가려고. 기다리시오.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최 영감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할 말이 있소.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최 영감이 다시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박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하지만 분명하게 50년 전 그 일,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최 영감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이야기, 둘 다 피하던 이야기, 50년간 하지 못한 이야기. 내가 잘못했소. 박 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영감은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없이.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당신 땅을 빼앗은 것. 박 영감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당신 가족을 곤경에 빠뜨린 것.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었소. 박 영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았소. 땅이 더 갖고 싶었소. 그래서 관아에 거짓말을 했소. 당신 땅이 원래 내 땅이었다고.
증거를 조작했소. 돈으로 증인을 샀소. 당신은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소. 그것뿐이 아니었소. 당신 아버지께서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소. 당신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소. 하지만 모르는 척했소. 50년간 당신을 피했소.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소. 박영감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50년간 참았던 울음. 하지만 3년 전 박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소. 사고로. 갑자기. 그때 깨달았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당신 아버지를 잃게 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혼자가 되니 견딜 수가 없었소. 외롭고 슬프고 후회만 밀려왔소. 그때 당신이 생각났소. 내가 제일 미안한 사람, 내가 제일 잘못한 사람, 내가 제일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 그래서 찾아갔소. 용서를 빌러.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소.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래도 당신은 밥을 주었소. 3년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었소. 박영감이 최영감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 당신에게 사과할 수 있어서, 당신이 받아준 것 같아서. 최영감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박영감이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년간 당신을 미워했소.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증오했소. 저주했소. 밤마다 당신이 불행하기를 빌었소. 당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소. 드디어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소. 최영감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아왔을 때, 당신을 보았을 때 너무 쓸쓸해 보였소. 너무 외로워 보였소. 마치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나처럼. 그래서 밥을 줄 수밖에 없었소. 미워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소. 3년간 말을 하지 않았소. 아직 용서할 수 없어서.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서. 하지만 매일 당신을 기다렸소. 당신이 오는 시간이 되면 문 앞에서 기다렸소. 이상하게도 당신이 오지 않으니 불안했소. 걱정되었소. 그래서 찾아왔소. 당신이 걱정되어서 두 노인은 서로를 봤습니다.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말없이.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3년간의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평화로운 침맥이었습니다. 용서의 침묵, 화해의 침묵, 이해의 침묵, 사랑의 침묵. 한참 후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 영감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소. 3년 전부터 두 노인이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진심으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 영감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최 영감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 때 왔소. 어서 오시오. 인사를 나눴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맛있소. 다행이요. 오늘 날씨가 좋더군. 들었소.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잘 먹었소. 또 오시오. 그러겠소. 인사를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두 분이 말을 해. 화해했나 봐. 드디어 50년 만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화해했는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 집으로 오시오. 최 영감이 놀랐습니다. 왜요? 3년간 당신만 밥을 차렸소. 이제는 내 차례요. 비록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하겠소. 최 영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다음 날 최 영감이 박 영감 집으로 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 50년 만에 처음으로 박 영감이 밥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최 영감만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간도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심으로. 맛있소. 박 영감이 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서툰 거 알고 있소. 아니요. 정말 맛있소. 당신 정성이 느껴지오. 최 영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 영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소. 두 노인이 웃었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그날 이후 번갈아 가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최 영감 집에서, 어떤 날은 박 영감 집에서. 공평하게. 두 노인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장에 갔다 왔소. 무엇을 사셨소? 당신 좋아하는 생선이 있더군. 고맙소. 요즘 무릎이 아프오. 나도 그렇소. 나이 탓이오. 그렇지. 손주가 편지를 보냈소. 그래요? 무슨 내용이오? 잘 지낸다고. 다행이요. 이런 일상의 대화들 소중했습니다. 5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라도 되찾은 것. 어느 날 박 영감이 물었습니다. 당신 그때 왜 용서해 주었소? 3년 전 내가 처음 찾아갔을 때. 최 영감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소. 그냥 당신이 불쌍해 보여서, 당신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그리고 미워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소. 50년간 당신을 미워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소. 오히려 내가 더 괴로웠소. 증오가 나를 갉아먹었소. 밤마다 악몽을 꾸었소. 당신을 저주하면서도 내 마음만 망가졌소. 그래서 놓아주기로 했소. 당신을. 그리고
나 자신을. 박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소. 5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소. 밤마다 당신 아버지 꿈을 꾸었소. 용서를 빌었지만 꿈속에서도 용서받지 못했소. 행복할 수 없었소. 웃을 수 없었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소.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왔소. 살기 위해서, 편히 죽기 위해서. 두 노인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깊이, 완전히.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박 영감이 최 영감 집에 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춥소. 들었소. 들어오시오.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이 좋았습니다. 몸이 녹았습니다. 이 국, 옛날 당신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오.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최 영감이 놀랐습니다. 기억하시오? 물론이요.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당신 집에 갔었소. 당신 어머니께서 함께 했소.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최 영감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최 영감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곧 박 영감을 만날 거요. 최 영감이 웃었습니다. 4년간 함께 밥을 먹었소. 처음엔 말도 없이 3년을. 하지만 마음은 통했소. 마지막 1년은 함께 살았소. 가장 행복한 1년. 미워했던 사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소. 나는 행복했소. 50년을 낭비했지만 마지막 4년은 정말 행복했소. 최 영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은 채 평화롭게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박 영감 무덤 옆에 나란히 비석을 세웠습니다. 3년간 말없이 밥을 나눈 두 친구 박 영감과 최 영감 원수에서 시작해 친구로 끝난 4년 증후 50년 용서 4년 이제 영원히 함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두 노인의 전체 이야기를. 원수였지만 용서했고, 침묵했지만 이해했고, 늙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했고, 짧았지만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그리고 배웠습니다. 미움은 스스로를 파괴하지만 용서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말이 없어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오늘날도 그 마을에는 두 무덤이 나란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곳에 들러 절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관계를.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는지,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두 노인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지. 4년, 긴 시간은 아닙니다. 50년에 비하면. 하지만 두 노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3년간 말없이 나눈 밥. 그 속에 담긴 용서. 1년간 함께 산 시간. 그 속에 담긴 사랑. 그것이 두 노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용서는 늦지 않습니다. 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노인처럼. 롱폼 마지막 인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년간 말없이 밥을 나눈 두 남자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옆에 있는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또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시야기 한줌이었습니다.